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주식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도 있고,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듣는 소리도 있고, 돈을 주고 추천을 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스스로 주식 종목을 찾는 방법입니다. 스스로 찾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리포트이라면 일단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할 내용은 정말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우선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네이버 증권. 자, 그 후에 여기 메뉴에 네이버 페이 증권을 들어가 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쪽 부분에 보면 증권홈, 국내 증시, 해외 시장 지표, 리서치, 뉴스, 마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리서치에 들어가 주는 겁니다. 자, 리서치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게 다 리포트거든요. 그 중에서 시황, 투자, 종목, 산업, 경제, 채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볼 것은 시황도 있고 투자, 종목, 산업 요까지만 주로 많이 볼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볼 건 뭐다? 종목 분석과 산업 분석 이거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리포트 중에서는 이거 말고 네이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거는 여기 FAN 가이드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들을 보려면은 주로 유료로 봐야 돼요. 돈을 주고 봐야 되죠. 저같이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야 상관없겠지만 전업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리포트를 좀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안 봐요. 안 보는데도 이렇게 돈을 주고 보기에는 조금 아깝다 생각 들어서 이 네이버에서 무료로 이건 리포트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리서치를 들어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 밑에 보면 종목 분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자, 증권사별로 여기 증권사 있죠. 증권사별로 각 종목들을 리포트 올린 것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 말은 요러한 종목들을 다 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 보면 좋죠. 다 보면 좋은데 오늘 드릴 팁은 보시면은 자, 아이고 이게 아니고 보시면 여기 앞에 종목명이 있죠. 종목명. 이 종목명 중에 어떤 게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나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작성일이 있어요. 5월 10일. 하루에도 리포트는 수없이 쏟아지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해도 이렇게 종목당 리포트가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런데 각 증권사마다 애널리스트마다 어떠한 날에 혹은 어떠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반복적으로 어떤 그 애널리스트든 누구든 증권사든 누구든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종목은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안 좋든가 좋든가 아니면 미래에 좋아지거나 혹은 지금 이 종목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는 좋은 종목을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수급입니다. 주식의 수급, 즉 돈이 들어오면 그 종목은 올 수밖에 없어요. 돈이 들어오려면 누구나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종목에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현재 어떠한 종목이 현재 관심이 많은가를 알려면은 이거 하나면 된다는 거죠. 자, 볼게요. 오늘 보시면은 여기에 롯데케미칼, GS리테일,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LNF, 넷마블, 한온시스템, 애경, 카카오, 한온, 휴젤, SK바이오팜, 미래에셋, KTNG, 넷마블, 카카오, 한솔재지, 원익 IPS, 현대백화점, 카카오,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롯데케미칼, 한온시스템, CS윈드, LG유플러스, 애경, 그 다음에 금호석유. 자, 이것만 봐도 뭡니까? 지금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죠. 뭐다? 일단 카카오 보이고, 롯데 케미칼 보이고, 한온 시스템 보이고, 그리고 또 뭐 있냐? LG U 플러스. LG U 플 보이네요. 자, 그러면 현재 이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반복되는 종목들. 그런데 이 반복되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뭐 현대백화점, LNF, 롯데쇼핑, 휴재, SK바이오팜, 미래에셋증권, KTNG 이러한 것들은 제껴 놓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보면 좋겠지만 현재 반복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리포트가 올라오는 애들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1페이지만 보면 안 돼요. 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도 리포트는 엄청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두 번,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봐줘야 돼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여전히 카카오 있네요. 한온 시스템 있고, LNF 있고, 크래프톤, 이노션, 부모석유, 고려아이언, SK, 텔레콤, 바텍, CJ ENM, 넷마블,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온 시스템, GS 리테일, LG, 덴티움, 롯데케미칼, 바텍, 카카오, LG U+, 현대백화점, 롯데에너지 머터리얼, 덴티움, 셀트리온, LG U+, 일동제약, 오로스텔크놀로지, 이 처음 보네. 그리고 현대리바트, 원익 IPS, 롯데케미칼. 자, 여기에서 보면 앞서 반복된 종목 말고 또 반복되는 게 있죠. 보면 여기 앞에 있는 게 뭐였더라? CJ ENM. CJ ENM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GS 리테일. 그리고 LG U+는 아까 있었고, 한 이 정도? 그러면 이것과 앞에 있었던 것들, 뭐 카카오하고 LG U+, 그리고 아까 또 뭐였었나요? 한온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봐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까지 가봅시다. 세 번째. 더존 BGM, 현대백화점, GS 리테일, GS 레이언스, GS 윈드, 텔레칩스, 티웨이, 바텍, 롯데케미칼, 한온, LG, 넷플, GS 탑머트리얼, KTNG, 덕산, SK바이오팜, 스튜디오 드래곤, 카카오, CJ ENM, LNF, LG 유플, 롯데케미칼, GS 리테일, 롯데쇼핑, CS 윈드, 한온, 코롱, 한온 시스템. 여기서 반복되는 거, 앞서 반복된 거 빼고 반복되는 거 바텍, 그리고 GS, KTNG도 있는데 KTNG는 워낙 무거운 주식이니까 빼놓고, 그 다음에 SK바이오팜, 뭐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럼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해놓고 하나하나 봐주는 거죠. 자, 이건 옆으로 당겨놓고, 자, 여기서 보면 우선 롯데케미칼, 이 리포트가 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리포트가 반복이 됐잖아요. 자, 보니까 차트로 보니까 많이 내려왔네? 이거 월봉 차트거든요. 지금 여기 월봉 차트, 이건 제가 옛날에 꺼놓은 건데 한 이 정도 내려오면 제가 사겠다고 꺼놓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까지 내려왔죠. 많이 저평가가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일봉에서 보면 제가 꺼놓은 것보다 11만원보다 깨고 내려왔다가 지금 11만원에 다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기업 분석을 보면, 재무제표를 보면
뭐 연간 매출은 꾸준히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이 들쑥날쑥하죠. 큰 기업인데도. 그러면 뭔가 모르겠지만 매출은 모르겠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좋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지금 화학주는 다 안 좋습니다. 이게 롯데케미칼은 화학주거든요. 대표 화학주예요. 왜? 이건 이제 또 깊숙이 들어가야겠지만 원래 우리 화학주는 한국의 화학주는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원래 쓰던 그 제품보다 그 앞전 걸 한국에 납품받으니까 그 앞전 걸 중국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또 그 앞전 공정의 제품을 또 한국에서 만들어서 중국에 팔았는데 중국에서 또 그 앞전 걸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에서 다 일원화돼서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에서 중국 화학회사에 이제 납품을 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석유. 그 앞전 공정은 이제 중국에서 다 만드니까. 지금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화학주들이 다들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이익도 안 좋지만 당연히 이렇게 주가도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11만원 오면 사겠다고 끊어놓은 거지만 제가 이 롯데케미칼은 아직 안 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원래 11만원 오겠다고 줄을 쳐놨지만 그럴 때는 다른 종목 살 게 없으면 살 게 없는데 돈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조금 사보는 거지. 지금 다른 종목들이 살 게 많다 하면 굳이 이 산업이 안 좋은 종목은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롯데케미칼은 제껴놓는 겁니다. 아까 본 거에서. 자, 그러면 아까 또 뭐 있습니까? 롯데케미칼 말고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거 카카오. 그럼 카카오를 또 보는 거죠. 카카오. 이 밑에 거 이거는 지금 월봉이거든요. 카카오 제가 약 46,000원 되면 사겠다 하고 그 다음에 36,000원 되면 사겠다 했는데 얘가 보면 36,000원 딱 찍고 약 5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46,000원에서 지금 뭉개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봉으로 보면 45,000원 정도가 지금 지지 라인이다 체크해 놓은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뭐 단기순이익 이때는 마이너스인데 이때는 왜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SM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단기적인 마이너스이지 그 뒤에는 괜찮을 거다. 자, 그러면 얘는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도 괜찮다는 뜻이죠. 그리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는 겁니다.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재무제표도 괜찮은데 애널리스트들이 왜 갑자기 카카오 그 리포트가 쏟아졌을까? 자세히 안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구간, 어떤 사람은 이익 개선은 되는데 모멘텀이 부족. 또 밑에 보면 본업의 성장은 확인, AI의 핵심은 서비스화. 또 여기 보면 변화에 유연한 대체로 이익 정상화. 요거는 대체적으로 뭐 긍정적, 얘도 긍정적, 얘들은 부정적이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에서 카카오, 경기 민감주, 부정적이죠. 밑에 쭉 보면 여긴 또 없네요. 카카오 여기 있네. 카카오, 무난한 실적 이후 모멘텀 소멸, 부정적. 세 번째 넘어가 보면 또 카카오가 있나? 여기에 카카오 AI 투자 눈에 밟히는 비용 부정적. 자, 우리가 그 리포트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안 열어보더라도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카카오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중립이다. 왜? 어떠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어떠한 사람이 부정적인 거잖아요. 자, 중립이다. 이때 우리가 판단을 할 게 있습니다. 중립이니까 뭐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까. 이럴 때 판단하는 기준이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우선 재무제표를 보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런데 매출, 영업이익 다 좋네? 그럼 일단 통과. 여기서 이제 카카오 주식을 봤을 때 이때 대비 2021년 6월 달에 17만 3천원 찍고 쭉 내려와서 3만 5천원 찍고 지금 4만 6천원이죠. 지금 2024년 이때입니다. 그럼 4만 6천원 정도면 이때 금액이 2020년도 때 주가와 비슷해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를 볼 때 현재 2024년 재무제표입니다. 아까 2020년 때와 비슷하다 했죠. 자, 2020년 때는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2021년으로 봅시다. 넉넉 잡고. 자, 2021년과 2024년은 주가 가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확실히 이때보다 지금 24년도가 높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러면 뭐다? 주가는 현재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구나. 왜? 이때와 이때를 비교했을 때 주가 가격은 비슷한데 재무제표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올라갔으니까 현재 그래도 얘는 지금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이 산업이 좋을지 안 좋을지를 보려면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좋겠지만 아까 애널리스트들을 봤을 때 부정적인 사람 반, 긍정적인 사람이 반이었거든요. 그러면 뭐다?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잘 모르겠다. 이 주식이 현재 좋은지 안 좋은지 중립이다.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인 상태고 그리고 그 재무제표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상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사도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상황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단지 욕심이 일봉을 보면은 지금 어때요? 추세가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죠. 그러면 45,000원보다는 전 저점인 한 35,000원 정도, 35,000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4만원에서 35,000원 사이.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7,000원에서 4만원 사이. 이때 카카오를 사면 그래도 사놓고 놔두면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왜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서 종목을 보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근데 만약에 앞에서 리포트가 이 카카오에 대해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이 카카오가 저평가가 됐다고 한들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를 다 부정적으로 나왔다는 뜻은 앞으로 이 산업이 내려갈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현재의 주가가 저평가가 된 게 아니다. 앞으로 더 밑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봤다시피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었다는 뜻은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라는 뜻이거든요. 이때 이제 저희가 종목 분석을 해가면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괜찮아 보입니다. 왜? 종목이 조금 저평가가 되어 있어 보이니까 단지 금액을 4만원 정도에서 사면 괜찮아 보인다. 지금은 47,000원이니까 지금 사도 나쁘진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저 같으면 카카오는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보면 하노이 시스템. 하노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M&A 이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거 5,000원 오면 산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더 낮춰놨었어요, 얘는. 사실 3,500원 했지만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살려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가 뭐가 터졌습니까? 한국 타이어 이쪽하고 M&A가 벌어져 갖고 한국 타이어가 한원 시스템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 이 저항대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900만 주. 얘 유통주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6천주. 유통주에 비해서는 엄청 터지진 않았지만 역대급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다? 당분간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노이 시스템은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주의입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바텍이 있었죠. 의료기기 바텍 맞나? 이거 바텍 의료기기인가 아니면 얘가 전쟁 관련주였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의료기기 맞네요. 디지털 엑스레이 솔루션 어쩌고저쩌고 덴탈 의료기기 전문업체 치과용 의료기기 전문업체입니다. 입니다. 자, 보면 매출액 좋고 영업이익 좋고 일단 오케이.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는 이 월봉으로 봤을 때 3만원 애매한 자리네요. 지금 주가가 엄청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자리. 다만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으로 지금 하락인 상황이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락이 줄어든 상태네요. 자,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럼 바텍을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제목만 봅시다. 바텍. 첫 번째 없고 두 번째에는 바텍. 외형 성장 견인하는 신제품 효과 O 긍정적 오케이. 바텍. 하반기 금리 인하를 기다리자. 뭐 중간 정도. 덴티움도 의료기기 쪽하고 똑같으니까 치과 의료기기 쪽이니까 한번 그냥 볼게요. 글로벌 마케팅 강화로 인한 일시적 마진 감소.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 바텍. 미국 딜러망 추가 수혜 긍정적. 네 번째까지 한번 볼게요. 바텍이 있나? 바텍 없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바텍을 다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막 저렴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위치가. 그런데 재무제표를 봤을 땐 또 괜찮았죠. 자, 이럴 때는 단타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 주가가 막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애널리스트 평가는 좋아. 이럴 땐 어떠한 게 발생하냐면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얼마입니까? 한 대충 29,000원 라인이 지금 지지되죠. 그럼 이 29,000원을 깨지 않고 옆에서 긴다면 한 번쯤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왜? 애널리스트들이 요 바텍에 대한
리포트를 많이 썼고, 그러다 보면 요 뉴스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뉴스 나오기 전에 29,000 라인을 지키고 주고 있다면 이 뉴스 나왔을 때 잠시 얘가 올라갔다가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다시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뉴스만 나와준다면 잠시 올라갔을 때 단기 차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인은 어떻게 한다? 손절 라인을 잡고 가야 된다. 얼마? 29,000원. 이 29,000원을 깬다 하면은 일단 손절을 치는 겁니다. 왜?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좋지만 주가가 지금 저평가가 아닌 상태라는 거죠. 아리까리해요. 그리고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29,000원을 깬다는 건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텍 같은 경우에는 29,000원을 기준점으로 잡고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한 개만 더 볼게요. 또 뭐 있었나? 또 여기 많이 나온 걸 보면 LG 유플 있고 GS 리테일, GS 리테일 한번 볼까요? LG 유플도 한번 볼까요? 많이 나온 김에 LG 유플 자, 재무제표문도 보고 고만고만하죠. 얘는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월봉으로 차트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재무제표는 마마다. 그런데 주가는 오케이, 저렴하네. 자, 그러면 애널리스트들 평가는 어떻냐? 보는 겁니다. 여기서 애널리스트들 평가가 좋다. 그러면 이제 슬슬 매수 준비를 해보는 거죠. LG 유플. 자, 여기 있네요. 두 개. 실적 쇼크, 하지만 저점 매수는 유의미하다. 이런 뜻 같아요. 그 다음에 일봉이 컨퍼런스 콜 요약 한번 볼까요? 쭉쭉쭉쭉 보니까 뭐 그냥 평범한 내용들. 그 다음에 LG 유플 또 볼까요? 딴 사람들은 리포트를 어떻게 썼는가? LG 유플 밸류에이션은 부담은 없습니다만 중립. LG 유플 바닥 다지기. 자, 이것만 봐도 어때요? 지금 LG 유플에 대한 애널리스트들 평가. 자, 중립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싸다. 대부분 다들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바닥 다지고 있다. 주가가 싸니까. 그런데 실적 쇼크는 있다. 라는 뜻이고 또 세 페이지에 또 있나? LG 유플. 수익선 개선 지연이다. 자, 이것만 보면 한마디로 알 수 있어요. 자,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LG 유플은 주가 싸다. 그런데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아직 뭔가가 필요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G 유플이 앞으로 뭔가 확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싸요. 자, 그럼 LG 유플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확실히 월봉으로 보면 주가가 싸죠. 일봉으로 봐도 주가가 싸고 지금 얼마 라인입니까? 이 라인이 9,500원 라인을 등지고 계속해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요 만원과 9,500원 사이 있죠. 이때 매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돈 예를 들어서 뭐 현금 100% 중에서 LG U-Pr를 한 30% 투자할 거다. 그러면 이 30% 금액의 반, 50% 정도를 이때 매집을 하는 겁니다. 왜? 공통적으로 LG U-Pr에 대한 애널리스트들 평가가 주가가 싸다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누구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주가에 사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봐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한 지금 금액에, 그러니까 9,500원에서 많은 금액에서 50% 정도를 사고, 그러면 나머지 50%는 어떻게 사느냐? 나머지 50%는 이렇게 얘가 이거를 지켜주고 있다가 뉴스가 나온다거나 뉴스 없이 빵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따라서 50%를 사는 겁니다. 지금 이 LG 뉴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은 나쁘다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싸면, 그리고 주가가 나쁘지 않으면, 굳이 안 좋더라도 주가가 나쁘지 않고 주가가 싸면 주가는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거를 먹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오를 건데? 보면 대충 지금 여기서 라인 잡고 대충 뭐 9,500원에서 만원 선에서 매수를 했다 치고, 이러한 종목들은 욕심을 크게 부리지 말고 짧게 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 이 라인 11,000원 라인, 11,000원 라인에서도 팔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위에 이평선 다 있는 라인들, 예를 들어서 이쪽 금액 11,500원, 11,000, 그러면 짧게 11,000원에서 11,500원 라인을 잡고 가면 크게 무리 없이 먹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나는 좀 장기형이고 나는 원래 투자해놓고 오래 투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는 사람이다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3,500원 정도, 그러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도 시간을 투자하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거든요. 왜? 주식이 나쁘지 않고 현재 주가가 싸니까. 그리고 투자해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약 30%에서 40% 정도의 수익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난 자금 회전을 많이 한다, 빨리빨리 한다 하는 사람들은 11,000원에서 11,500원은 무난히 와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대충 10%에서 15% 정도 먹겠죠. 어떻게 투자를 할 거냐는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LG U-Pr는 이러면 될 것 같고, 또 아까 GS 리테일 있었죠. GS 리테일. 오늘 이렇게 많은 종목을 할 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애널리스트들이 뭐라 했는지 한번 봅시다. GS 리테일. 편의점 내 상대적 매력 부각. 오, 긍정적. 그 다음에 GS 리테일.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서 GS 리테일 없나? 여기 있네. 편의점과 슈퍼, 호텔 손익 고르게 개선. 오케이. 또 GS 리테일. 세 번째 페이지. GS 리테일 실적 개선 이상무. 오케이. 긍정적. GS 리테일. GS 리테일 지주사니까 한번 볼게요. 얘도 있네. 유가 상승이 이끈 호실적, 이익 체력과 배당 여력 모두 충분, 긍정적. GS 리테일. 이제 성수기를 맞이할 때 긍정적.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 GS 리테일은 다 긍정적으로 보네요. 맞죠? 그러면 일단 오케이, 통과, GS 리테일 하고 보는 겁니다. 재무제표
자,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봅시다. 편의점이겠지만, 뭐 전력 및 통신용 전선과 케이블 판매를 목적으로 1971년 금성전공이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으나 두 차례 상호명을 거쳐 2005년 GS 리테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현재 주요 사업은 소매 유통업으로 편의점 GS25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 관련 개발 기획, 매각 등 부동산 개발과 상업시설 운영을 하는 전문 회사다. 뭐 그냥 GS25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니까 쭉 어때요? 좋죠? 매출 오케이. 영업이 좋다. 오케이. 재무제표도 오케이네. 통과.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주가를 한번 보자. 월봉으로 봤을 때 낮네? 연봉으로 봤을 때 싸네? 언제? 14? 2011년, 12, 13, 14년도하고 현재 주가가 비슷하다. 내가 이거 얼마에 산다고 꺼놨지? 아, 이게 옛날에 꺼놨구나. 이 옛날에 제가 19,000원에서 18,500원 정도 오면 산다고 꺼놨네요. 저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꺼놓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괜찮네. 주가도 싸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발견하는 겁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자, 주식 종목을 찾는데 리포트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 방금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요 현재 GS 리테일 같은 경우 애널리스트 리포트 긍정적이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봤을 때 매출 및 이익 긍정적이다. 그리고 주가를 봤을 때 주가가 싸다. 저평가다. 긍정적이다. 이러면 이러한 주식을 사야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이제 슬슬 살 준비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을 쭉쭉쭉 봤잖아요. 이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건데 내 돈이 무한정이면 뭐 조금씩 다 사도 돼요. 내 돈이 진짜 한 1,000억 있다. 그럼 이것도 10억 사고 이것도 10억 사고 이거 한 30억 사고 이거 50억 사고 이거 100억 사고 하면 되는데 우리 돈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돈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가장 큰 효용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목들을 찾을 때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를. 아, 이 종목은 이게 좋구나. 이 종목은 저게 좋구나.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다 괜찮은 종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리포트도 좋네? 재무제표도 좋네? 주가도 싸네?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또 뉴스도 찾아봐야 되고 내가 모르는 무슨 다른 CB나 BW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도 찾아봐야겠지만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리포트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리고 HTS를 통해서 진짜 한 종목 하나 이런 식으로 분석하려고 하면은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10분도. 이렇게 10분도 안 걸리는 걸 시간에 투자를 하면 1시간에 6종목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리포트를 하루하루 계속해서 보다 보면 종목들 데이터가 계속 쌓입니다.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꼭 돈 주고 리딩방 이런 거 안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스스로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얘 보면은 이 다 좋잖아요. 지금 리포트 좋지, 재무제표 좋지, 주가 싸지 하면 이제 슬슬 매수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슬슬 살 준비를 해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일봉상으로 어때요? 일봉상으로 지금 하락 추세선이죠. 계속해서 제가 그때 이거 꺼놨을 때 꺼놓은 금액이 19,000원, 18,500원 정도 꺼놨는데
이 이하는 안 떨어질 거다 싶어서 제가 끊어놓은 금액이거든요. 근데 마침 딱 맞고 올라갔는데, 이러한 애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지금 최근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놔주는 겁니다. 놔주는 거. 매매를 하는 방법은 이러한 종목을 찾았다. 그럼 따라 사지 말고 찍고 올라갔죠. 일봉상에서. 그리고 저희가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적어도 요 19,500원과 18,350원 요 사이까지 다시 주식이 내려와가지고 이 19,000원과 18,350원은 안 뚫고 내려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 거래량이 작을 때 그때 이때 이 주식을 모아가는 겁니다. 왜? 만약에 지금 요 18,350원과 19,000원을 뚫고 내려간다면 현재 요 일봉상의 하락 추세선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 뚫고 횡보해 준다면 이게 마지막 바닥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횡보해 줄 때 샀는데 만약에 19,000원과 18,350원을 뚫고 내려갔다 하면 손절이냐? 이건 손절이 아니에요. 앞에 제가 앞에 내가 무슨 종목이었더라? 아까 앞에 어떠한 종목 설명하면서 이거는 이 금액 이탈하면 손절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건 손절이 아닙니다. 왜? 얘는 종목도 좋고 다른 사람들도 다 좋게 보고 있고 주가도 싸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바닥에 잡을 수는 없어요. 어떠한 종목이든. 얘가 밑에 바닥을 찍고 횡보할 때 거래량이 없다면은 충분히 그때도 바닥이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내가 산 것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지. 그러면 더 내려가면 더 내려가서 횡보를 할 때 그때 더 추가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먹고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높을 거예요. 주식은 100%라는 게 없으니까 100% 이건 먹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충분히 이 정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주식을 사놓고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홍보하는 것처럼 됐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않고요. 방금 제가 이제 예전과 달리 자료를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드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자료 없이 방금처럼 이렇게 직접 바로바로 라이브로 보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봤어요. GS 리테일. 그래서 저도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늘 본 것 중에는 리포트를 뒤지면서 본 것 중에는 지금 GS 리테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종목 찾는 연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자, 네이버를 통해서 리포트를 본다. 그리고 이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한 종목을 본다. 그러면 이 종목을 HTS 들어가서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차트를 봐서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판단을 해본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긴 후 점수가 긍정적이라면 매수를 고려해보고 점수가 부정적이라면 관심에서 제외해둔다. 간단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리포트를 통해서 주식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아니든 경험이 적든 많든 다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하루 아니면 하루하루 못하면 적어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종목을 찾다 보면 오늘처럼 이 종목 뭐지? 하고 반짝 뜨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목을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이상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